아빠, 우리 이번에도 전교 1등 했어. 근데 대학은 안 가려고. 빗속에서 들려온 쌍둥이 딸들의 목소리에 엄마는 무너져 내리며 오열했습니다. 엄마가 못나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처절한 울음소리를 듣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대성그룹 강 회장. 그가 빗물에 젖은 성적표를 주워들고 손을 떨기 시작합니다. 이 얼굴, 죽은 내 아들과 똑같잖아. 가장 밑바닥 인생인 줄 알았던 그들에게 찾아온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와의 운명적인 만남.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과 통쾌한 복수극까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보시는 곳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시는 곳과 보시는 분께 행운이 깃들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는 추모공원입니다. 빗줄기가 묘비들을 사정없이 때리고 그 사이로 살이 부러져 한쪽이 푹 꺼진 낡은 우산 하나가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우산 아래에는 세 사람이 서로의 어깨를 바짝 붙인 채 서 있습니다. 교복 치마가 흙탕물에 젖어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묘비를 바라보는 서윤과 쌍둥이 자매 하은과 하율입니다. 하은이 품 안에서 비닐 지퍼백에 꼼꼼하게 싼 종이 한 장을 꺼냅니다. 물이 들어갈까봐 몇 번이나 매무새를 확인한 하은이 묘비 위에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으며 입을 엽니다. 아빠 나왔어. 하은이. 옆에 서 있던 하율이 우산대를 쥔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묘비를 향해 고개를 숙입니다. 아빠, 저 하율이에요. 비 오는데 잘 있었어? 하은이 빗물을 닦아내며 짐짓 밝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빠, 나 이번에도 전교 1등 했어. 하율이는 차석이고. 우리 잘했지? 아빠가 살아있었으면 엄청 좋아했을 텐데. 하율이 입술을 깨물더니 묘비 위에 놓인 성적표를 가만히 내려다봅니다. 하율이 서윤의 거친 손등을 엄지로 쓸어내리며 담담하게 말합니다. 아빠, 근데 나 할 말이 있어. 나 대학 안 가려고. 서윤이 놀란 눈으로 하율을 쳐다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하율아, 너 그게 무슨 소리니? 대학을 안 가다니? 하율이 엄마의 시선을 피하며 묘비를 향해 씩씩하게 말합니다. 나 벌써 알아본 공장 있어. 기숙사도 제공되고 월급도 꽤 괜찮대. 거기서 일하면서 돈 벌 거야. 언니는 의대 가야 하니까 내가 뒷바라지하면 돼. 서윤이 우산을 놓칠 뻔하며 비틀거립니다. 안 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네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데 공장이라니.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빚을 내서라도 보낼 테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하은이 울컥한 표정으로 하율의 팔을 잡습니다. 야, 이하율. 네가 왜 공장을 가? 갈 거면 언니인 내가 가야지. 넌 법대 가고 싶다며. 변호사 돼서 억울한 사람 돕고 싶다며. 하율이 잡힌 팔을 빼내며 언니를 노려봅니다. 언니는 의사 돼서 엄마 호강시켜 드려야지. 우리 집 형편에 둘 다 대학 가는 건 욕심이야. 엄마 허리 망가진 거 안 보여? 밤마다 식당 일하고 새벽에 청소 나가느라 파스 냄새가 진동을 하잖아. 나까지 대학 가면 우리 엄마 죽어. 서윤이 가슴을 치며 빗소리에 섞여 울음을 터뜨립니다. 내가 못나서 그래.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 앞길을 막는구나. 여보, 미안해. 내가 죄인이야. 서윤이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흙바닥에 주저앉습니다. 하은과 하율이 동시에 우산을 내던지고 비를 맞으며 엄마를 끌어안습니다. 엄마, 왜 이래? 일어나.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울지 마, 응? 새 모녀의 통곡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공허하게 묘역에 울려 퍼집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수행원들이 도열한 우산숲 사이로 백발의 노신사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습니다. 대성그룹 강진혁 회장입니다. 강 회장은 기일도 아닌데 죽은 막내 아들이 사무치게 그리워 이곳을 찾았습니다. 강 회장이 찌푸린 미간으로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대학 포기라니. 저 어린 것들이. 옆에서 우산을 받쳐들고 있던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회장님, 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만 차로 이동하시죠. 강 회장은 김 실장의 말이 들리지 않는 듯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새 모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때 엄마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고개를 든 하은과 하율의 젖은 얼굴이 강 회장의 시야에 들어옵니다. 강 회장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저 얼굴. 강 회장이 쥐고 있던 지팡이를 스르르 놓칩니다. 툭 하고 지팡이가 빗물 고인 바닥으로 쓰러집니다. 김 실장이 화들짝 놀라며 강 회장을 부축합니다. 회장님, 왜 그러십니까? 어디 편찮으십니까? 강 회장이 떨리는 손을 들어 쌍둥이를 가리킵니다. 김 실장, 자네 눈에는 안 보이나? 저 아이들 얼굴 말이야. 김 실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새 모녀 쪽을 바라봅니다. 네,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 회장이 숨을 헐떡이며 말합니다. 민준이다. 내 아들 민준이 어릴 때랑 소름 끼치도록 똑같지 않나? 김 실장이 다시금 쌍둥이 자매를 유심히 쳐다봅니다. 빗속이라 흐릿하지만 뚜렷한 이목구비와 날카로운 눈매가 고인이 된 강민준 이사와 겹쳐 보입니다. 김 실장이 헛기침을 하며 당황한 기색을 보입니다. 세상에,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강 회장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려 하자 김 실장이 앞을 막아섭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지금 나가시면 저분들이 놀랍니다. 일단 차에 가 계시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 사이 서윤은 쌍둥이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몸을 일으킵니다. 서윤이 묘비를 향해 젖은 손을 흔들며 울먹입니다. 여보, 갈게. 나중에 다시 올게. 세 모녀는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절뚝거리며 묘역 반대편으로 사라집니다. 강 회장은 그들이 떠난 자리에 덩그러니 남겨진 묘비를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깁니다. 빗물에 젖은 비닐팩 하나가 묘비 위에 놓여 있습니다. 강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비닐팩을 집어듭니다. 한국고등학교 3학년 이하은, 전교 1등. 성적표 상단의 이름을 확인한 강 회장의 시선이 묘비 앞에 놓인 시들어가는 국화꽃 다발로 향합니다. 그리고 국화꽃 사이에 꽂힌 작은 카드에 적힌 글씨를 읽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강민준에게 아내 한서윤 드림. 강 회장이 가슴을 부여잡으며 신음을 토해냅니다. 한서윤이라면. 과거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강 회장의 머릿속을 스칩니다. 가난한 고아 출신이라며 아들이 데려왔던 여자를 매몰차게 내쫓았던 기억. 아들의 뺨을 때리며 인연을 끊겠다고 소리쳤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그 아이가 내 아들의 핏줄을 낳아서 기르고 있었단 말인가. 강 회장은 떠나는 새 모녀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빗속에 못 박힌 듯 서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어 서울의 한 허름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 방입니다. 천장 구석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져 양동이를 받쳐놓았고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서윤이 수건으로 젖은 머리를 털며 들어옵니다. 엄마, 여기 앉아. 내가 드라이기로 말려줄게. 하은이 낡은 헤어드라이어에 코드를 꼽으며 서윤을 자리에 앉힙니다. 하율은 부엌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좁은 공간에서 냄비에 물을 올립니다.
서윤이 미안한 표정으로 딸들을 바라봅니다. 오늘 저녁은 고기라도 먹이고 싶었는데 엄마가 미안해. 쌀도 다 떨어졌네. 하율이 냄비에 라면을 쪼개 넣으며 씩씩하게 대답합니다. 엄마, 난 라면이 제일 좋아. 그리고 국물에 밥 말아 먹는 것보다 그냥 라면만 먹는 게 다이어트에도 좋대. 하은이 서윤의 머리를 말려주며 퉁명스럽게 한마디 거듭니다. 맞아. 요즘 탄수화물 과다 섭취가 문제라잖아. 우린 그냥 이대로가 딱 좋아. 서윤이 하은의 손을 잡고 자신의 볼에 비빕니다. 공부하느라 힘들 텐데. 엄마가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잘 커줘서 고마워. 근데 하율아, 아까 한 말은 진심 아니지? 대학 포기한다는 거. 하율이라면 스프를 털어넣으며 등만 보인 채 대답합니다. 일단 라면부터 먹고 생각하자. 나 배고파서 현기증 난단 말이야. 새 모녀는 좁은 밥상에 둘러앉아 냄비 하나에 머리를 맞대고 라면을 먹습니다. 빗물이 양동이에 떨어지는 톡, 톡 소리가 처량한 배경음악처럼 깔립니다. 서윤이 자신의 몫을 덜어 쌍둥이의 앞접시에 놓아줍니다. 엄마는 속이 안 좋아서 생각이 별로 없네. 너희들 많이 먹어. 하은이 젓가락을 딱 내려놓으며 정색을 합니다. 엄마 안 먹으면 나도 안 먹어. 거짓말인 거 다 알거든. 빨리 먹어. 하율도 젓가락을 멈추고 서윤을 빤히 쳐다봅니다. 서윤은 딸들의 성화에 못 이겨라면 한 가닥을 억지로 입에 넣으며 눈물을 삼킵니다. 그 시각 강 회장의 서재입니다. 책상 위에는 김 실장이 급하게 조사해온 서류들이 놓여 있습니다. 강 회장이 돋보기를 쓰고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깁니다. 서류에는 서윤이 식당 설거지, 건물 청소, 인형 눈 붙이기 부업까지 하며 살아온 지난 19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이 미련한 사람, 찾아오지. 나를 찾아와서 멱살이라도 잡지. 강 회장의 손이 서류 위에 떨어진 눈물 자국을 짚습니다. 김 실장이 어두운 표정으로 보고를 이어갑니다. 현재 거주 중인 곳은 재개발 예정인 반지하인데 보증금도 거의 바닥난 상태라고 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사채까지 쓴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아마 생활비와 아이들 학비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강 회장이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습니다. 그의 눈빛에 깊은 회한과 함께 끓어오르는 분노가 서립니다. 내 손녀들이, 대한민국 대성그룹의 핏줄들이 빗물 새는 방에서 라면을 먹고 있단 말인가. 강 회장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창가로 다가갑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창에 비친 강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김 실장. 네, 회장님. 당장 준비해.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움직인다. 내 핏줄을 저런 구렁텅이에 더 이상 방치할 순 없어. 강 회장이 주먹을 꽉 쥐자 손등에 푸른 힘줄이 돋아납니다. 번개가 치며 강 회장의 서재를 하얗게 비춥니다. 며칠 뒤 평화롭던 서윤의 반지하 집 현관문이 부서질 듯 덜컹거립니다. 쾅, 쾅, 쾅. 거칠게 문을 차는 소리와 함께 험악한 고함이 얇은 철문을 뚫고 들어옵니다. 한서윤,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안 열어? 방 안구석에 웅크리고 앉은 서윤이 파랗게 질린 얼굴로 두 딸을 등 뒤로 숨깁니다. 하은이 떨고 있는 하율의 귀를 양손으로 막아주며 문 쪽을 노려봅니다. 하율은 겁에 질린 서윤의 허리를 끌어안으며 입술을 깨뭅니다. 엄마, 무서워하지 마. 우리가 있잖아. 경찰에 신고할까? 서윤이 하율의 입을 황급히 막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경찰 부르면 학교에 소문나. 너희들 공부하는데 방해되면 안 돼. 그때 와장창 하는 굉음과 함께 좁은 창문 유리가 산산조각이 납니다.
깨진 유리 조각이 방바닥으로 튀고 쇠파이프 하나가 쑥 들어와 휘저어집니다. 사채업자 마동석이 창틀을 잡고 흉측한 얼굴을 들이밉니다. 아따, 이 아줌마가 사람 말을 귓등으로 듣네. 돈 갚으라고 돈. 애새끼들 학교 못 다니게 해줘? 마동석이 현관문 잠금 장치를 쇠파이프로 내리쳐 부수고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흙발로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의 뒤로 덩치 큰 부하 2명이 따라 들어와 좁은 방을 가득 채웁니다. 서윤이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빕니다. 사장님, 제발이요. 이번 달만 봐주세요. 제가 식당 일을 하나 더 구했어요. 다음 달엔 꼭 이자까지 쳐서 드릴게요. 마동석이 코웃음을 치며 방 한쪽에 놓인 작은 책상을 발로 걷어찹니다. 책상 위에 있던 쌍둥이의 문제집과 필기구들이 바닥으로 쏟아집니다. 그 과정에서 액자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져 유리가 깨집니다. 서윤의 남편 쌍둥이 아빠의 사진이 든 액자입니다. 마동석이 그 액자를 군화발로 지지겨 밟으며 비아냥거립니다. 죽은 남편이 밥 먹여주냐? 사진 껴안고 있으면 돈이 나와? 하은이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마동석의 앞을 막아섭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우리 아빠 사진에서 발 치워. 남의 집에서 이게 무슨 행패야. 마동석이 기가 차다는 듯 하은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툭툭 밉니다. 이 기집애가 눈가를 똑바로 뜨고 어디서 어른한테 대들어? 너 공부 잘한다며? 학교에 가서 확 다 풀어버릴까? 내 엄마 빚쟁이라고? 하율이 깨진 액자 조각을 주우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소리칩니다. 그만하세요. 법적으로 해결해요. 법적으로. 이거 주거침입의 기물파손이에요. 법? 웃기고 있네. 주먹이 법보다 가까운 거 몰라. 마동석이 손을 치켜들며 위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장면이 바뀌어 대성그룹 회장실입니다. 김 실장이 강 회장의 책상 위에 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습니다. 강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고 서류를 꺼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 강 회장의 시선이 종이 하단에 붉은색으로 찍힌 숫자에 고정됩니다.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99%. 강 회장이 책상을 쾅 내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 떨어져 서류를 적십니다. 내 핏줄이 맞았어. 민준이 아이들이 맞았어.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강 회장이 가슴을 움켜쥐고 격한 감정을 토해냅니다. 김 실장이 고개를 숙이며 침통한 목소리로 보고합니다. 회장님, 그런데 지금 그댁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쳤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강 회장의 눈빛이 순식간에 매섭게 변합니다. 조금 전까지의 슬픔은 온데간데 없고 평생 기업을 이끌어온 냉혹한 승부사의 눈빛이 번뜩입니다. 뭐라고? 감히 누구 집에 행패를 부려? 당장 처리해. 쥐새끼 한 마리도 얼씬 못하게 만들어. 다시 서윤의 반지하 방입니다. 마동석이 서윤의 머리채를 잡으려는 찰나 열려있는 현관문 밖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들이닥칩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 5명이 순식간에 방 안으로 들어와 마동석과 그의 부하들을 제압합니다. 우당탕, 퍽! 짧은 비명과 함께 마동석이 바닥에 얼굴을 처박힌 채 꺾인 팔을 부여잡고 신음합니다. 누구야? 너네 어디 식구야? 검은 양복의 리더가 말없이 마동석의 품을 뒤져 꼬깃꼬깃한 차용증을 꺼냅니다. 리더가 품에서 라이터를 꺼내 차용증 끝에 불을 붙입니다. 불꽃이 종이를 타고 올라가며 사채 차용증이라는 글자가 검게 타들어갑니다. 아, 안 돼. 내 돈. 그거 내 돈이야. 마동석이 발버둥 치지만 건장한 사내들의 완력에
꼼짝도 하지 못합니다. 차용증이 제가 되어 바닥에 흩어지자 리더가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이 가족 근처에 얼씬이라도 하면 그땐 내 놈들이 제가 될 줄 알아라. 꺼져. 사내들이 마동석 일당을 짐짝처럼 들어 밖으로 내동댕이 칩니다. 마동석 일행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골목길 끝으로 도망칩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서윤과 쌍둥이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봅니다. 리더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품에서 두툼한 흰 봉투 하나를 꺼내 방바닥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부하들을 데리고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방 안에는 깨진 유리 조각과 타버린 종이 제 냄새만이 남았습니다.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듭니다. 봉투 안에는 5만 원권 지폐 다발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하은이 놀란 눈으로 엄마를 쳐다보며 묻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저 사람들 누구야? 엄마가 아는 사람이야? 서윤이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봉투를 가슴에 품습니다. 몰라. 엄마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도대체 누가? 하율이 깨진 액자에서 아빠의 사진을 꺼내 먼지를 털어내며 중얼거립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구해줬어. 꼭 키다리 아저씨처럼. 다음 날 점심시간 서윤이 일하는 기사식당입니다. 점심시간이라 손님들이 북적거리는 가운데 서윤이 무거운 쟁반을 나르느라 비지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실수로 국물 몇 방울이 식탁에 튀자 카운터에 앉아있던 식당 주인이 득달같이 달려와 서윤의 등을 짝 소리나게 때립니다. 아우, 이 군뱅이 같은 여편네야. 눈은 폼으로 달고 다녀. 손님 옷에 튀면 네가 물어줄 거야? 서윤이 허리를 굽신거리며 연신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치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수 없는 년을 썼더니 가게 물만 흐리고 있어. 너 오늘 일당 없는 줄 알아. 밥맛 떨어지게 정말. 주인이 소금 그릇을 가져와 서윤에게 뿌리며 모욕을 줍니다. 식당 구석진 자리, 낡은 중절모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노인 한 명이 묵묵히 국밥을 먹고 있습니다. 강 회장입니다. 강 회장은 숟가락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자신의 며느리가 될 뻔했던 여자, 내 손녀들의 엄마가 저런 취급을 당하는 것을 보자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강 회장이 국밥값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밖으로 나갑니다. 식당 밖 골목에 대기하고 있던 김 실장이 다가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강 회장이 뒤를 돌아 식당 간판을 노려보며 낮게 으르렁거립니다. 김 실장. 네, 회장님. 저 건물 얼마지? 시세로 20억 정도 합니다만 2배 준다고 해. 당장 매입해. 그리고 조건이 하나 있다고 전해. 지금 일하는 종업원들, 특히 한서윤 씨에게 점장 자리 내놓으라고.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서윤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식당에 출근합니다. 어제 일로 해고당하지 않았을까 걱정하며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서윤을 구박하던 주인이 문 앞까지 뛰어나와 서윤의 손을 두 손으로 잡습니다. 아이고, 한 점장님, 오셨습니까? 왜 이제 오십니까?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서윤이 어리둥절하여 뒷걸음질 칩니다. 사장님? 왜 그러세요? 저 자르시는 거 아니었어요? 주인이 손사래를 치며 너스레를 떱니다. 자르다니요. 당치도 않은 말씀. 제가 어제는 더위를 먹어서 미쳤었나 봅니다. 오늘부터 우리 가게 점장은 한서윤 씨입니다. 월급도 2배, 아니 3배로 올려드릴 테니 가게 운영만 맡아주세요. 저는 그냥 뒤에서 설거지나 할랍니다.
서윤은 꿈을 꾸는 것만 같아 자신의 볼을 꼬집어 봅니다. 같은 시각 하은과 하율이 다니는 고등학교 교무실입니다. 교감 선생님이 상기된 표정으로 쌍둥이를 부릅니다. 이하은, 이하율, 빨리 이리 좀 와봐라. 하은과 하율이 쭈뼛거리며 교무실로 들어갑니다. 무슨 일이세요, 선생님? 저희 뭐 잘못한 거 있나요? 교감이 봉투 2개를 흔들며 한박웃음을 짓습니다. 잘못이라니. 경사가 났다. 경사가 났어. 익명의 재단에서 너희 둘 앞으로 장학 증서가 왔어. 졸업할 때까지 학비 전액 면제에다가 매달 생활비까지 지원한단다. 대학교 입학금까지 해결해 준다는데? 하은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봉투를 받아듭니다. 정말요? 저희가 신청한 적도 없는데요. 그러게 말이다. 독지가가 너희 성적을 보고 감동했나 보다. 너희 이제 돈 걱정 없이 공부만 하면 돼. 하율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장학 증서를 읽어내려가다 감격에 겨워 하은을 끌어안습니다. 언니, 우리 대학 갈 수 있어. 엄마 고생 안 시키고 우리 힘으로 갈 수 있어. 그날 저녁 서윤의 반지하 집입니다. 방 한가운데 휴대용 가스버너가 놓여 있고 그 위 불판에서 삼겹살이 지글지글 익어갑니다. 기름 튀는 소리가 빗소리보다 더 경쾌하게 들립니다. 서윤이 상추에 잘 익은 고기 한 점을 올려 하은의 입에 넣어줍니다. 자, 우리 큰딸 아해. 많이 먹어. 엄마도 드세요. 맨날 우리만 주지 말고. 하은이 받아먹으며 오물오물거립니다. 하율은 쌈장을 듬뿍 찍은 고기를 서윤의 입에 넣어줍니다. 엄마, 오늘 진짜 무슨 날인가 봐. 사채업자도 없어지고 엄마는 점장되고 우리는 장학금 받고 로또 맞은 기분이야. 서윤이 고기를 씹으며 눈시울을 붉힙니다. 그러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빠가 도왔나 보다. 이제 우리 숨 좀 쉬고 살자. 엄마가 더 열심히 해서 너희 꼭 좋은 대학 보낼게. 새 모녀의 웃음소리가 좁은 반지하 방을 가득 채우고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골목길 전봇대 뒤 어둠 속에 몸을 숨긴 강 회장이 그 소리를 들으며 옅은 미소를 짓습니다. 중절모 아래로 보이는 그의 눈가에 주름이 잡힙니다. 그래, 그거면 됐다. 웃으니까 얼마나 예쁘냐. 강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반대편 담벼락 뒤 또 다른 시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망원 렌즈가 달린 카메라를 든 사내가 서윤의 집 창문 너머로 보이는 행복한 풍경을 연신 찍어댑니다. 찰칵 찰칵 셔터 소리가 어둠 속에 묻힙니다. 사내가 어딘가로 전화를 겁니다. 네, 이사님. 찾았습니다. 회장님이 며칠째 주시하던 그 집입니다. 사진 보냅니다. 전화기 너머로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대성그룹 최미란 이사입니다. 그래, 어떤 년인지 얼굴 좀 보자. 감히 우리 아버님이 뒤를 봐주는 여자가 누군지. 카메라 뷰파인더 속에 삼겹살을 먹으며 웃고 있는 하은과 하율의 얼굴이 선명하게 잡힙니다. 웃고 있는 그들의 얼굴 위로 곧 닥쳐올 검은 먹구름이 그림자를 들이우는 듯합니다. 대성그룹 본사 최상층 최미란 이사의 집무실입니다. 최 이사가 사립탐정이 던지고 간 누런 서류 봉투를 신경질적으로 뜯어냅니다. 봉투 안에서 우수수 쏟아져 나온 사진들이 대리석 바닥에 흩어집니다. 서윤이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모습, 쌍둥이가 학교에서 나오는 모습, 그리고 반지하 방으로 들어가는 새 모녀의 뒷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최 이사가 사진 한 장을 집어들더니 눈을 크게 뜹니다. 망원 렌즈로 당겨 찍은 하은과 하율의 정면 사진입니다. 최 이사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들고 있던 와인잔을 벽에다 집어 던집니다. 쨍그랑 붉은 와인이 벽을 타고 피처럼 흘러내립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죽은 서방님 얼굴이랑 똑같잖아. 최 이사가 인터폰을 거칠게 누릅니다. 비서실장 들어오라고 해. 당장. 잠시 후 비서실장이 들어와 고개를 조아립니다. 부르셨습니까, 이사님? 최 이사가 사진을 비서실장의 얼굴에 들이밀며 소리칩니다. 너 눈 있으면 똑바로 봐. 이 계집애들 누구 닮았어? 말해봐. 비서실장이 사진을 힐끔 보고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강민준 이사님과 판박이입니다. 최 이사가 머리를 감싸주며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아버님이 뒤를 봐주고 있었어. 유전자 검사까지 끝났을 거야. 인연들이 내 아들, 우리 민재 자리를 뺏으러 온 거라고. 최 이사의 눈빛에 살기가 돕니다. 그녀가 벌떡 일어나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를 집어듭니다. 안 되겠어. 아버님부터 치워야 해. 당장 베트남 지사 공장장한테 연락해. 공장에 불이 났다고 허위 보고 올리라고 해. 아버님이 직접 가시지 않고는 못 베기게 판을 짜란 말이야. 비서실장이 머뭇거리며 대답합니다. 회장님께서 아시면 경을 치실 텐데요. 시끄러워. 뒷일은 내가 책임져. 아버님 출국하시는 즉시 작업 시작한다. 교육청 장학사, 건물주, 용역 깡패 싹 다 불러. 전현들 뼈도 못 추리게 밟아버려. 다음 날 아침 하은과 하율이 등교하는 학교 정문 앞입니다. 학생들이 게시판 앞에 모여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하율이 인파를 헤집고 들어가 게시판을 봅니다. 3학년 이하은, 이하율 성적 조작 및 장학금 부정 수급 의혹. 대문짝만한 대자보가 붙어 있습니다. 하율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때 학생 주임 선생님이 다가와 쌍둥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듭니다. 너희들 따라와. 교감 선생님이 찾으신다.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교감이 서류 뭉치를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너희들 정말 실망이다. 어떻게 시험지를 훔칠 생각을 해? 학교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하은이 주먹을 꽉 쥐고 교감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저희는 그런 적 없습니다. 증거 있으세요? CCTV라도 확인해 보시죠. 교감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조작된 CCTV 캡처 사진을 들이밉니다. 흐릿한 화면 속에 교무실을 기웃거리는 여학생의 뒷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교복만 같을 뿐 누구인지 식별조차 불가능한 사진입니다. 증거, 여기 있잖아. 어디서 발뺌이야? 너희 같은 부정행위자들은 우리 학교에 둘 수 없다. 당장 나가. 퇴학 처리되기 싫으면 조용히 자퇴서 쓰고 꺼져. 하율이 억울함에 눈물을 터뜨리며 소리칩니다. 이건 모함이에요. 저희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이러세요? 시끄러워. 당장 짐 싸서 나가. 쌍둥이는 쫓겨나듯 교무실 밖으로 밀려납니다. 복도에 서 있던 아이들이 쌍둥이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수군댑니다. 쟤네 진짜 시험지 훔쳤대? 어쩐지 학원도 안 다니는데 전교 1등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완전 사기꾼들이네. 같은 시각 서윤이 일하는 식당입니다. 구청 위생과 조끼를 입은 공무원들이 들이닥쳐 주방을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여기 위생 상태가 엉망이구만.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에 바퀴벌레 약까지. 영업 정지 3개월입니다. 식당 점장이 된 지 하루 만에 서윤은 멍한 표정으로 난장판이 된 가게를 바라봅니다. 멀쩡하던 식자재 박스 사이에서 누군가 몰래 심어놓은 썩은 음식들이 나옵니다. 건물주가 달려와 서윤의 뺨을 후려칩니다. 짝!
이 여자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네가 점장 되자마자 가게를 말아먹어.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꺼져. 서윤이 뺨을 감싸쥐고 애원합니다. 사장님, 저 아니에요. 제가 관리한 재료들이 아니라고요. 누군가 모함하는 거예요. 시끄러. 너 해고야. 당장 짐 싸서 나가고 손해배상 청구하기 전에 쥐 죽은 듯이 사라져. 서윤은 앞치마를 벗어 쥔 채 식당 밖으로 내동댕이 쳐집니다. 하늘에서는 다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녁 무렵 서윤의 반지하 집 앞입니다. 용역 깡패들이 집안의 가재도구를 밖으로 집어 던지고 있습니다. 서윤과 쌍둥이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엉망이 된 살림살이가 빗물에 젖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달려가 깡패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립니다. 왜 이러세요? 남의 집에 와서 왜 이러냐고요. 깡패가 서류 한 장을 흔들어 보입니다. 여기 재개발 구역 불법 점거라고 신고 들어왔어. 오늘까지 비우라고 통보 갔을 텐데 우린 법대로 하는 거야. 통보라니요? 그런 거 받은 적 없어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깡패가 서윤을 발로 걷어차고는 무전기에 대고 소리칩니다. 작업 끝내. 물 틀어. 집안에서 쇳소리가 나더니 누군가 망치로 수도관을 내려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곧이어 터진 수도관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됩니다. 하은과 하율이 흙탕물에 둥둥 떠다니는 교과서와 문제집을 건지려고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안 돼. 내 책. 이거 없으면 공부 못하는데. 하은이 젖은 책을 가슴에 품고 오열합니다. 하율은 아빠의 사진이 든 액자를 찾아 헤매지만 흙탕물 속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깡패들은 킬킬거리며 트럭을 타고 사라집니다. 지붕도 없는 길바닥에 나앉은 새 모녀 위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서윤이 아이들을 껴안고 하늘을 향해 절규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우리한테만 이러는 거야. 한편 베트남으로 향하던 대성그룹 전용기 아닙니다. 강 회장이 위성 전화를 받고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집니다. 뭐라고? 공장에 불이 난 적이 없어? 오작동. 김 실장이 다급하게 태블릿 PC를 내밉니다. 화면에는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서윤 가족의 상황이 실시간 보고로 올라와 있습니다. 학교 퇴학 위기, 식당 해고, 자택 강제 철거 및 침수. 강 회장이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을 바닥에 내던집니다. 최미란. 이 앙큼한 것이 감히 나를 속여? 나를 해외로 빼돌리고 내 손녀들을 쳐? 강 회장의 목소리가 기내를 쩌렁쩌렁 울립니다. 기장, 당장 회항해. 지금 당장 서울로 돌아간다. 회장님, 지금 기상 악화로 회항이 어렵습니다. 연료도 부족하고. 상관없어. 죽어도 서울 가서 죽는다. 당장 돌려. 강 회장은 창밖의 검은 구름을 노려보며 지팡이를 부러질 듯 움켜집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서울 한강 다리 위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3명의 그림자가 위태롭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은 서윤과 쌍둥이입니다. 서윤의 눈은 초점을 잃었고 쌍둥이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서윤이 난간을 잡고 검은 강물을 내려다봅니다. 얘들아, 엄마가 너무 힘들다. 우리 그냥 편하게 갈까? 하율이 서윤의 옷자락을 잡고 울먹입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무서워. 하은이 입술을 깨물며 엄마의 손을 난간에서 떼어냅니다. 정신 차려, 한서윤. 죽긴 왜 죽어?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억울해서라도 난 못 죽어. 서윤이 주저앉아 하은의 다리를 붙잡고 옵니다. 갈 데가 없잖아. 오늘 밤 잘 곳도 없는데.
너희들 추워서 떠는 거 엄마는 못 보겠다. 그때였습니다. 다리 저편에서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이 빗줄기를 가르며 다가옵니다. 부웅! 엔진 소리가 거칠게 울리더니 수십 대의 검은 세단이 다리 위 차선을 가로막고 멈춰섭니다. 기익! 타이어 타는 냄새와 함께 차들이 새 모녀를 둥그렇게 에워쌉니다. 하은이 동생과 엄마를 등 뒤로 숨기며 경계합니다. 또 누구야? 이번엔 또 뭘 뺏어가려고. 가장 앞선 차량의 뒷문이 열리고 김 실장이 우산을 펼쳐들고 나옵니다. 그 뒤를 이어 창백한 얼굴의 강 회장이 차에서 내립니다. 비틀거리는 강 회장을 김 실장이 부축하려 하지만 강 회장은 손을 뿌리치고 서윤과 쌍둥이를 향해 걸어옵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강 회장이 서윤의 코앞까지 다가와 쥐고 있던 지팡이를 바닥에 팽개칩니다. 그리고 빗물 고인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습니다. 흑, 늦어서 미안하다. 내가 이 못난 할애비가 너무 늦게 왔어. 강 회장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빗소리를 뚫고 들려옵니다. 서윤이 놀라 입을 틀어막고 뒷걸음질 칩니다. 회장님? 하은과 하율은 눈앞에 노인이 뉴스에서 보던 대성그룹 총수라는 사실을 깨닫고 얼어붙습니다. 강 회장이 고개를 들어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로 쌍둥이를 바라봅니다. 내 새끼들, 내 아들 민준이의 새끼들, 내가 너희를 지옥 속에 내버려뒀구나. 강 회장이 입고 있던 코트를 벗어 덜덜 떨고 있는 하은과 하율의 어깨에 덮어줍니다. 따뜻한 온기가 차가운 몸을 감싸자 긴장이 풀린 하율이 바닥으로 쓰러지듯 주저앉습니다. 강 회장이 서윤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습니다. 가자. 집으로 가자. 이제 아무도 너희를 건드리지 못해. 내 목숨을 걸고 약속하마. 강 회장의 눈빛에서 서슬퍼런 분노와 애끓는 부정이 동시에 타오릅니다. 수십 명의 수행원이 우산을 받쳐든 가운데 강 회장의 차량 행렬이 비상등을 켜고 어둠을 밝힙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호텔의 펜트하우스입니다. 조금 전까지 차가운 빗속에서 떨던 세 모녀는 이제 대리석 바닥 위 폭신한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몸을 감싼 최고급 담요의 온기가 낯설어 서윤은 자꾸만 옷깃을 여밉니다. 김 실장이 따뜻한 차와 수프를 내옵니다. 강 회장은 젖은 코트를 벗지도 못한 채 맞은편 소파가 아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은 퉁퉁 부어 있습니다. 많이 놀랐지? 따뜻한 거 좀 마셔보거라. 몸부터 녹여야지. 서윤이 황송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강 회장을 일으키려 합니다. 회장님, 이러지 마세요. 제발 일어나세요. 저희가 뭐라고 이런 대접을. 강 회장이 서윤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등 위로 또다시 눈물이 떨어집니다. 아니야, 내가 죄인이야. 내 아들 민준이가 사랑했던 사람을. 내 손녀들을 내가 너무 늦게 찾았어. 19년 전 그 모진 말을 하고 널 내쫓았던 이 늙은이를 용서해 다오. 하은이 찻잔을 든 채 멍하니 강 회장을 바라보다 입을 엽니다. 그럼 회장님이 진짜 우리 할아버지예요? 우리 아빠의 아빠요?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하은과 하율을 번갈아 봅니다. 그래, 내가 너희 할애비다. 너희 아비랑 눈매가 똑같구나. 세상에 이렇게 잘 커주다니. 하율이 울먹이며 숟가락을 내려놓고 강 회장의 품으로 파고듭니다. 할아버지, 진짜 우리 할아버지 맞아? 우리 이제 안 쫓겨나도 돼? 깡패들이 다시 안 와? 강 회장이 하율을 부서져라 껴안으며 등을 토닥입니다.
그럼 그렇고 말고 이제 아무도 너희를 건드리지 못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너희를 지킬 거다. 다시는 추운 데서 떨게 하지 않으마. 서윤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바닥에 앉아 강 회장에게 절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펜트하우스의 거실은 눈물바다가 되었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밝은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옵니다. 서윤과 쌍둥이는 호텔 조리장이 직접 차린 진수성찬 앞에 앉아 있습니다. 갈비찜, 생선구이, 따뜻한 쌀밥. 어제 라면 한 개를 나눠 먹던 때와는 천지 차이입니다. 김 실장이 태블릿 PC를 들고 들어와 강 회장에게 보고합니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처리되었습니다. 뉴스 보시죠. 김 실장이 거실 벽면에 대형 TV를 켭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속보입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감이 성적 조작 누명을 씌워 학생을 퇴학시키려 한 정황이 포착되어 교육청이 긴급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해당 학생들의 집에 불법 침입하여 기물을 파손한 용역업체 직원들과 사주한 건물주가 오늘 새벽 전격 체포되었습니다. 화면에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건물주와 고개를 숙인 교감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은이 밥숟가락을 멈추고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엄마, 저거 봐. 교감 선생님이랑 건물주 아저씨야. 하율이 박수를 치며 환호합니다. 대박이다. 진짜 하루 만에 다 해결됐어. 할아버지 짱이다. 강 회장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생선살을 발라 아이들의 밥그릇에 올려줍니다. 많이 먹어라. 이제 억울한 일은 없을 게다. 변호사들이 다 알아서 할 거야. 그때 현관 쪽에서 쿵쾅거리는 소리와 함께 고함이 들려옵니다. 비켜. 내가 누군 줄 알고 막아. 김 실장이 막을 새도 없이 최미란 이사가 거실로 들이닥칩니다. 그녀의 눈은 도끼로 가득 차 있고 화장은 잔뜩 번져 있습니다. 최 이사가 식사 중인 서윤과 쌍둥이를 보더니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칩니다. 아주 살판들이 나셨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밥숟가락을 얹어? 야, 너희들 당장 안 나가? 서윤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며 아이들을 감쌉니다. 이 이사님. 최 이사가 서윤에게 달려들며 손을 치켜듭니다. 어디서 천한 것들이 굴러들어와서 집안물을 흐려? 내 아버님 홀려서 무슨 짓을 꾸미는 거야? 짝! 최 이사의 손이 서윤의 뺨을 때리기 직전 누군가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강 회장입니다. 강 회장은 앉은 자리에서 최 이사의 손목을 으스러질 듯 쥐고 서늘한 눈빛으로 올려다봅니다. 이게 무슨 행패냐? 최 이사가 손목을 빼내려 발버둥 치며 소리칩니다. 아버님, 노망 나셨어요? 저런 근본 없는 것들을 데려와서 뭘 하시려는 거예요? 유전자 검사 그거 다 조작된 거 아시잖아요. 강 회장이 최 이사의 손목을 거칠게 뿌리치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에 최 이사가 주춤 뒤로 물러납니다. 근본? 조작? 미란이 너 내 눈과 귀를 가리고 나를 베트남으로 보내려 했더구나. 내 손녀들을 길바닥으로 내몰고 학교에서 쫓겨나게 만든 게 바로 너지. 최 이사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다 오해예요. 강 회장이 식탁 위에 있던 물컵을 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쨍그랑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자 최 이사가 비명을 지릅니다. 입 다물어. 네가 민준이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모를 줄 아나? 19년 전에도 네가 이간질해서 내가 내 자식을 내치게 만들었어. 그런데
이제는 그 핏줄들마저 죽이려 들어. 강 회장이 지팡이로 최 이사를 가리키며 쩌렁쩌렁하게 호통칩니다. 내 핏줄을 건드리면 며느리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용서치 않는다.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그리고 이 아이들 털끝 하나라도 건드렸다간 네가 가진 모든 걸 잃게 될 줄 알아라. 최 이사는 분함에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강 회장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녀는 서윤과 쌍둥이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쏘아붙입니다. 두고 봐. 이대로 안 끝나. 내 거 뺏어가면 가만 안 둬. 최 이사가 씩씩거리며 나가자 거실에는 다시 정적이 흐릅니다. 놀란 하율이 울먹이자 강 회장이 다가가 어깨를 감싸줍니다. 놀랐지? 미안하다. 할애비가 있는데 감히 누가 너희를 해코지하겠느냐. 걱정 말거라. 며칠 후 펜트하우스의 서재입니다. 벽면 가득 꽂힌 책들과 최고급 책상이 놓여 있습니다. 김 실장이 유명하다는 강남의 일타 강사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회장님께서 준비하신 선생님들입니다. 과목별로 대한민국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책상 앞에 앉아있던 하은과 하율은 고개를 젓습니다. 하은이 정중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합니다. 김 실장님, 마음은 감사하지만 저희는 과외 안 받을래요. 김 실장이 당황하며 묻습니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부족한 게 있으신가요? 하율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요, 너무 과분해서요. 저희는 지금까지 학원 한 번 안 다니고 공부했어요. 갑자기 누가 가르쳐주면 오히려 리듬이 깨질 것 같아요. 그냥 저희끼리 하던 대로 할게요. 하은이 덧붙여 말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돈 너무 많이 쓰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희 힘으로 대학 가서 할아버지한테 떳떳한 손녀가 되고 싶어요. 문 밖에서 이 대화를 엿듣던 강 회장은 가슴이 뭉클해져 눈시울을 붉힙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던 자신의 손자체 이사의 아들과는 너무나 다른 기특하고 올곧은 아이들입니다. 강 회장이 방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래, 너희 뜻대로 하거라. 대신 필요한 책이나 자료가 있으면 언제든 말해. 이 할애비가 서점이라도 통째로 사주마. 쌍둥이는 까르르 웃으며 강 회장의 품에 안깁니다. 할아버지 최고. 한편 서윤은 대학병원 특실에서 정밀 건강검진을 받고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을 바라보며 서윤은 꿈만 같은 현실에 감사합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강 회장이 들어옵니다. 서윤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자 강 회장이 손사래를 칩니다. 누워 있어라. 의사 말로는 그동안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몸이 많이 상했다고 하더구나. 당분간은 아무 생각 말고 푹 쉬어. 서윤이 강 회장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회장님, 아이들이 민준 씨를 많이 닮았죠? 강 회장이 의자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아주 똑같아. 하은이는 민준이의 명석함을 닮았고 하율이는 민준이의 따뜻한 마음씨를 닮았어. 내가 복이 많다. 죽기 전에 이런 보물들을 만나다니. 밤이 깊었습니다. 강 회장은 잠자리에 들기 전 살며시 서재 문을 엽니다. 스탠드 불빛 아래서 하은과 하율이 머리를 맞대고 공부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사각사각 연필 소리만이 고요한 방을 채웁니다. 강 회장은 문틈으로 그 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봅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지갑 속에 꽂힌 아들 민준의 사진이 들려 있습니다. 민준아, 보고 있느냐? 내 딸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컸다. 내가 지킬게. 내 남은 생명을 태워서라도 이 아이들의 앞길을 막는 것들은 모조리 치워버릴게. 그러니 하늘에서 지켜봐다오. 강 회장은 눈물을 훔치며
조용히 문을 닫습니다. 복도 끝 어둠 속에서 강 회장의 결연한 표정이 희미한 조명을 받아 빛납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인의 다짐이 아니라 맹수와도 같은 가장의 선전포고였습니다. 수능 성적 발표일 아침입니다. 호텔 펜트하우스의 거실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노트북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던 하은의 손이 마우스 위에서 미세하게 떨립니다. 옆에 앉은 하율은 아예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윤과 강 회장, 김 실장까지 모두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주시합니다. 딸깍. 하은이 새로 고친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에 성적표가 뜨는 순간 하은의 눈이 동그랗게 커집니다. 이게 뭐야? 하율이 실눈을 뜨며 불안하게 묻습니다. 언니 왜 그래? 망쳤어? 하은이 입을 틀어막고 모니터를 가리킵니다. 만점. 나 만점이야. 그리고 너는 한 문제 틀렸어. 전국 수석이랑 차석이야. 정적이 흐르던 거실에 폭탄이 터진 듯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야, 진짜? 언니 진짜야? 하율이 하은을 끌어안고 방방 뜁니다. 서윤이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쏟습니다. 세상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 회장이 지팡이를 허공에 흔들며 어린아이처럼 환호합니다. 얼씨구, 좋다. 내 손녀들이 대한민국 1등을 먹었어. 김 실장 들었나? 전국 수석이랑 차석이란다. 김 실장도 연신 코를 훌쩍이며 박수를 칩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정말 대단한 따님들을 두셨습니다. TV 뉴스에서는 벌써 속보가 흘러나옵니다. 올해 수능 만점자가 탄생했습니다. 놀랍게도 쌍둥이 자매가 나란히 수석과 차석을 차지해 화제입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사교육 없이 이뤄낸 쾌거라 더욱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강 회장이 TV를 가리키며 호탕하게 웃습니다. 맞지? 저게 내 핏줄이야. 오늘 당장 잔치를 열어야겠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고 화려한 파티를 준비해. 내 손녀들을 세상에 공표할 거야. 며칠 뒤 호텔 연회장 대기실입니다. 유명 디자이너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서윤과 쌍둥이를 단장시키고 있습니다. 서윤은 우아한 딥블루 컬러의 드레스를 입고 헝클어졌던 머리를 곱게 올렸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서윤은 낯설어 얼굴을 붉힙니다. 하은은 깔끔한 화이트 슈트를, 하율은 파스텔 톤의 드레스를 입어 각자의 개성을 뽐냅니다. 강 회장이 턱시도를 입고 들어오다 멈칫합니다. 눈부시게 변한 새 모녀의 모습에 말을 잇지 못합니다. 허허, 선녀들이 내려왔나 보구나. 민준이 녀석이 봤으면 좋아서 기절했을 게야. 하율이 드레스 자락을 잡고 빙그르르 돌며 웃습니다. 할아버지, 어때요? 저 이쁘죠? 그럼 이쁘다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행사 시작 시간이 다가오자 강 회장의 표정이 사뭇 진지해집니다. 강 회장이 하은에게 손짓을 합니다. 하은아, 잠깐 이리 좀 오너라. 강 회장은 하은을 데리고 구석진 파우더룸으로 들어갑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강 회장이 품 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냅니다. 뚜껑을 열자 투박하게 생긴 펜던트 목걸이가 나옵니다. 하은이 의아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예쁜 목걸이도 많은데. 강 회장이 하은의 목에 직접 펜던트를 걸어주며 낮게 속삭입니다. 이건 그냥 목걸이가 아니야. 이 안에 USB가 들어있다. 아주 중요한 거야. 하은이 펜던트를 만지작거리며 강 회장을 쳐다봅니다. 중요한 거요? 그걸 왜 저한테? 강 회장이 하은의 손을 꽉 잡습니다. 그의 손이 평소보다 차갑고
축축하게 젖어 있습니다. 강 회장의 눈빛에 비장함이 서립니다. 하은아, 잘 듣거라. 사람 일은 모르는 법이다. 혹시라도 이 하레비한테 무슨 일이 생기거든 그때 이걸 열어보거라. 그전에는 절대 열어보면 안 된다. 알겠지? 하은은 강 회장의 떨리는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치지만 애써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알겠어요. 근데 할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땀을 너무 많이 흘리시는데. 강 회장이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으며 웃어 보입니다. 아니다. 너무 좋아서 긴장해서 그래. 자, 이제 나가보자. 주인공들이 빠지면 안 되지. 연회장 문이 열리고 화려한 조명이 쏟아집니다. 수많은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정재계 인사들이 가득 메운 홀 중앙으로 강 회장과 서윤, 쌍둥이가 입장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꽂히며 감탄사가 터져 나옵니다. 저분들이 그 쌍둥이인가 봐. 엄마도 미인이네. 역시 유전자가 다르구만. 회장님이 숨겨둔 손녀들이라며? 대성그룹 후계 구도가 바뀌겠어. 사람들의 속삭임 속에 연회장 구석에서 샴페인 잔을 으스러져라 쥐고 있는 여자가 있습니다. 최미란 이사입니다. 그녀 옆에는 그녀의 아들 강민재가 삐딱하게 서서 쌍둥이를 훑어보고 있습니다. 최 이사가 이을 갈며 중얼거립니다. 저것들이 기어이 여기까지 기어 올라왔어. 꼴에 옷 좀 입혀놓으니 사람 같네. 민재가 킬킬거리며 잔을 비웁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그래봤자 근본은 천한 것들이잖아요. 제가 가서 기 좀 죽여놓을게요. 민재가 비틀거리며 쌍둥이에게 다가갑니다. 축하 인사를 받고 있던 하은과 하율 앞을 민재가 가로막습니다. 어이, 사촌 동생들. 반갑다. 내가 너희 사촌 오빠 강민재야. 하은이 민재의 풀린 눈을 차갑게 응시하며 고개만 까딱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재가 하은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다 하은이 피하자 민망한 듯 헛손질을 합니다. 민재가 기분 나쁜 웃음을 흘리며 시비를 겁니다. 너희 공부 좀 한다며? 근데 그거 아냐? 재벌 가는 공부 머리보다 줄을 잘 서야 하는 거.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려다 다치는 수가 있어. 적당히 하라고, 적당히. 하은이 민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냉정하게 받아칩니다. 박힌 돌이 쓸모가 없으면 뽑히는 게 세상 이치 아닌가요? 줄 서는 걱정 마시고 본인 앞가림이나 잘하세요. 술 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민재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이게 어디서 말버릇이. 그때 하율이 생글생글 웃으며 끼어듭니다. 오빠, 기자들이 보고 있어요. 내일 신문 일면에 대성그룹 손자 만취 추태라고 나면 이모님이 많이 속상해 하실 텐데 저희는 인터뷰하러 가야 해서요. 그럼 이만. 하율이 하은의 팔짱을 끼고 우아하게 돌아섭니다. 민재는 주먹만 부들부들 떨며 멍하니 서 있습니다. 최 이사가 다가와 아들의 등짝을 때립니다. 바보 같은 놈. 거기서 당하고만 있어? 연회장 단상에 조명이 집중됩니다. 사회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개합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들을 모시겠습니다. 수능 만점과 차석, 대성그룹의 새로운 미래. 이하은, 이하율 양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속에 쌍둥이가 단상에 오릅니다. 하율이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게 입을 엽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광은 저희보다 더 고생하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우리 엄마 한서윤 여사님께 바칩니다. 하은이 마이크를 이어받아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어둠 속에서 구해주신 할아버지 강진혁 회장님께도 깊은 존경과 사랑을 전합니다. 앞으로 부끄럽지 않은 손녀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순간 무대 뒤 대형 스크린이 켜집니다. 화면에는 쌍둥이의 어린 시절 사진과 강 회장의 젊은 시절 사진, 그리고 죽은 강민준의 사진이 교차 편집되어 나옵니다. 누가 봐도 한 핏줄임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들이 화면을 채웁니다. 화면 속에서 활짝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본 서윤은 벅차오르는 감정에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흘립니다. 강 회장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갑니다. 그는 쌍둥이 사이에 서서 양손으로 손녀들의 손을 번쩍 들어 올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제 아들 민준이가 남긴 선물입니다. 제 피를 이어받은 유일한 직계 혈통이자 앞으로 대성그룹을 이끌어갈 제 후계자들입니다.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지고 연회장의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가 싶더니 갑자기 그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합니다. 이마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강 회장이 가슴을 부여잡으며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헉! 헉! 하은이 놀라 강 회장을 쳐다봅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강 회장의 시야가 흐릿해집니다. 눈앞에 환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빙글빙글 돕니다. 강 회장이 잡고 있던 마이크를 놓칩니다. 쿵! 마이크가 바닥에 떨어지며 굉음을 내고 스피커에서 찢어지는 듯한 하울링 소리가 납니다. 사람들의 환호성이 비명으로 바뀝니다. 회장님! 강 회장의 거구라 단상 아래로 휘청거리며 무너져 내립니다. 하은과 하율이 동시에 강 회장을 붙잡으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쓰러진 강 회장의 몸이 경련을 일으킵니다. 서윤이 단상 위로 뛰어 올라오며 절규합니다.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 보안 요원들이 달려오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혼란 속에서 단 한 사람만이 웃고 있습니다. 최 이사입니다. 그녀는 샴페인 잔을 입술에 가져다 대며 싸늘한 미소를 짓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네. 쓰러진 강 회장의 셔츠 주머니에서 조금 전 하은에게 걸어주었던 펜던트와 똑같은 모양의 USB가 슬며시 빠져나와 바닥으로 굴러갑니다. 하은은 울면서 강 회장을 흔들다가 강 회장의 눈이 초점을 잃어가는 것을 목격합니다. 강 회장의 입술이 달싹거리며 소리 없는 말을 내뱉습니다. 지켜라. 목걸이. 강 회장의 고개가 힘없이 떨구어집니다.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입니다. 구급대원들이 쓰러진 강 회장을 들것에 싣고 급히 빠져나갑니다. 서윤이 맨발로 뛰어가며 들것을 따라가려 하지만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비키세요. 우리 아버님이에요. 비키란 말이에요. 서윤이 울부짖으며 보안 요원의 팔을 잡고 매달립니다. 하지만 보안 요원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서윤을 거칠게 밀쳐냅니다. 바닥에 나뒹군 서윤을 하은과 하율이 달려와 일으킵니다. 그때 단상 위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최미란 이사입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떨고 있는 하객들과 기자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입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지금 회장님께서 쓰러지신 건 지병 때문이 아닙니다. 장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지며 시선이 최 이사에게 쏠립니다. 최 이사가 손가락으로 서윤과 쌍둥이를 가리키며 악에 바친 소리를 지릅니다. 바로 저 사기꾼들 때문입니다. 저 천한 것들이 유전자 검사 결과를 조작해서 회장님을 속였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알게 된 회장님께서 충격을 받고 쓰러지신 겁니다. 하은이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소리칩니다. 뭐라고요? 당신 미쳤어요? 거짓말하지 마요. 하율도 앞으로 나서며 항변합니다. 우리가 할아버지 손녀인 건
다 밝혀졌잖아요. 왜 거짓말을 해요? 최 이사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보안 요원들에게 손짓합니다. 보세요. 저 뻔뻔한 태도를. 회장님이 쓰러지셨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지 않습니까? 보안팀, 당장 저 사기꾼들을 끌어내세요. 경찰에 넘겨. 안 돼. 이거 놓으란 말이야. 쌍둥이가 발버둥 치지만 수정 열쇠에 밀려 질질 끌려나갑니다. 기자들은 셔터를 눌러대며 재벌 회장을 속인 사기극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송고하기 시작합니다. 화려했던 파티장은 순식간에 단죄의 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장면이 바뀌어 대학병원 응급실 앞입니다. 서윤과 쌍둥이가 헝클어진 머리와 찢어진 드레스 차림으로 도착합니다. 하지만 응급실 자동문 앞에는 이미 검은 양복을 입은 사설 경호원들이 바리케이드처럼 서 있습니다. 서윤이 경호원에게 사정합니다. 비켜주세요. 아버님 상태만 보고 갈게요. 제발요, 네. 경호원 팀장이 차갑게 서윤을 내려다보며 말합니다. 돌아가십시오. 최미란 이사님의 지시입니다. 직계 가족 외에는 면회 금지입니다. 우리가 가족이에요. 며느리고 손녀라고요. 가족이라니요? 회장님 쓰러지게 만든 사기꾼들이 무슨 가족입니까? 한 번만 더 행패 부리면 업무 방해로 경찰 부르겠습니다. 하은이 홧김에 경호원에게 달려들려 하자 하율이 언니를 말립니다. 언니 참아. 지금 싸워봤자 우리만 손해야. 일단 물러나자. 하율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닫힌 응급실 문을 노려봅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들을 짓누릅니다. 다음 날 아침 펜트하우스입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지만 삐빅하는 경고음만 울릴 뿐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서윤이 당황하여 문을 두드립니다. 누구 없어요? 문이 왜 안 열려? 그때 안에서 문이 열리며 최 이사 측 변호사들과 집행관들이 우르르 나옵니다.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서윤의 면전에 들이밉니다. 한서윤 씨, 그리고 이하은, 이하율 양. 당신들을 특수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합니다. 지금 이 시각부로 이 펜트하우스에서 퇴거 조치합니다. 서윤이 서류를 뺏어들며 손을 떱니다. 고소라니요? 우리가 무슨 사기를 쳤다고 이래요? 변호사가 코웃음을 치며 말합니다. 회장님의 인지 능력이 저하된 틈을 타 가짜 손녀 행세를 하며 금품을 갈취했잖아요. 따라서 지금 당신들이 소지한 모든 물건은 범죄 수익으로 간주하여 압류합니다. 집행관들이 서윤과 쌍둥이를 에워싸더니 가방과 소지품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이거 나요. 내 가방이야. 핸드폰 내놔. 이건 내 거라고. 집행관들은 쌍둥이의 손에서 최신형 스마트폰과 강 회장이 사준 태블릿 PC를 강제로 뺏어갑니다. 심지어 서윤이 목에 걸고 있던 진주 목걸이까지 거칠게 낚아챕니다. 하은이 변호사의 앞을 막아서며 소리칩니다. 옷은 입고 나가게 해줘야 할 거 아냐? 지금 맨발로 쫓아내겠다는 거야? 변호사가 혀를 차며 말합니다. 인심 썼다. 입고 있는 옷이랑 신발은 가져가. 대신 그 외에 값 나가는 건 단 하나도 못 가져간다. 싹 다 뒤져. 집행관들이 짐가방을 쏟아붓고 샅샅이 뒤집니다. 하은은 옷 속에 숨긴 펜던트 USB가 들킬까봐 가슴을 졸이며 옷깃을 꽉 여밉니다. 그때 한 집행관이 하율의 가방 구석에서 낡은 남자 손목시계 하나를 꺼내듭니다. 유리가 금이 가고 가죽줄이 사가 너덜너덜한 시계입니다. 서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듭니다. 안 돼. 그건 안 돼요. 죽은 남편 유품이란 말이에요. 집행관이 시계를 이리저리 돌려보더니 툭 던지듯 말합니다. 뭐야, 이건? 고물상에서도 안 받아주겠네.
똥값이구만. 변호사가 힐끔 보더니 손사래를 칩니다. 버려. 그딴 쓰레기 가져가서 뭐하게. 돈 되는 것만 챙겨. 집행관이 시계를 바닥에 툭 던집니다. 하율이 재빨리 몸을 날려 바닥에 떨어진 시계를 주워 품에 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도끼 어린 눈물이 흐릅니다. 고마워요. 쓰레기 취급해줘서. 쫓겨난 새 모녀는 펜트하우스 복도에 덩그러니 남겨집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그들의 화려했던 생활도 끝이 났습니다. 며칠 후 서울 외곽의 허름한 여관방입니다. 곰팡이 핀 벽지와 눅눅한 이불. 불과 며칠 전까지 최고급 호텔에서 지냈던 것이 전생처럼 느껴집니다. 서윤은 충격과 몸살로 끙끙 앓으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회장님은 어찌 되셨을꼬? 하은이 물수건을 짜서 서윤의 이마에 올려줍니다. 방구석에 놓인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대성그룹 최미란 이사, 임시 주주총회 소집, 회장 대행 체제로 그룹 안정화 나선다. 한편 꽃뱀 사기단으로 밝혀진 모녀는 종적을 감췄으며 하율이 편의점 도시락을 뜯으며 뉴스를 노려봅니다. 그녀의 손에는 스마트폰 대신 중고가게에서 헐값에 사온 낡은 노트북이 들려 있습니다. 언니, 댓글들 봤어? 우리 신상 다 털렸어. 학교 친구들이 우리 보고 소시오 패스래.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어. 하은이 서윤의 곁을 지키며 담담하게 말합니다. 신경 쓰지 마. 어차피 개돼지들이야. 팩트보다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 것뿐이라고. 하율이 젓가락으로 밥을 쿡 찌르며 말합니다. 최 이사가 언론을 완전히 장악했어. 유전자 검사도 조작이라고 우기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증명해? 할아버지는 의식 불명이라며. 방 안의 무거운 침묵이 감돕니다. 하은이 문득 자신의 목에 걸린 펜던트를 만지작거립니다. 파티장에서 강 회장이 해주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혹시라도 이 하레비한테 무슨 일이 생기거든 그때 이걸 열어보거라. 하은이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아니, 방법이 있어. 할아버지가 그냥 당하고만 계실 분이 아니야. 하은이 목에서 펜던트를 풀어냅니다. 펜던트의 뚜껑을 돌려 열자 작은 USB 단자가 나옵니다. 하율이 놀란 눈으로 쳐다봅니다. 언니, 그게 뭐야? 할아버지가 쓰러지기 직전에 나한테 주신 거야. 이 안에 뭔가 있어. 하은이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에 USB를 꽂습니다. 화면에 암호를 입력하시오라는 창이 뜹니다. 하은이 입술을 깨뭅니다. 젠장, 암호가 걸려 있어. 웬만한 해킹 툴로는 안 열리겠는데. 그때 누워있던 서윤이 헛소리를 하며 뒤척입니다. 여보, 시계. 당신 시계. 서윤의 잠꼬대에 하율이 흠칫 놀라 자신의 짐가방을 뒤집니다. 가방 깊숙한 곳에서 아까 펜트하우스에서 챙겨온 낡은 시계를 꺼냅니다. 엄마가 아까부터 계속 시계 타령을 하셔. 아빠가 남긴 건데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하율이 시계를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언니, 이거 좀 이상해. 시계가 멈춘 지 오래됐는데 뒷면이 좀 두꺼워. 보통 시계랑 달라. 하은이 노트북에서 눈을 떼고 시계를 받아듭니다. 하은이 여관방 서랍에 있던 낡은 드라이버를 꺼내 시계 뒷면의 나사를 풀기 시작합니다. 사각, 사각. 녹슨 나사가 뻑뻑하게 돌아가더니 마침내 뒷면 뚜껑이 툭 하고 열립니다. 그 안에는 복잡한 태엽 장치 대신 방수 테이프로 칭칭 감긴 작은 칩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뭐지? 하은이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벗겨냅니다. 손톱만한 마이크로 SD카드입니다. 하율이 입을 틀어막습니다. SD카드?
아빠가 왜 이런 걸 시계 속에 숨겨놨지? 하은이 노트북에서 USB를 뽑고 리더기에 SD카드를 꽂아 연결합니다. 화면에 폴더 하나가 뜹니다. 폴더의 생성 날짜는 19년 전. 파일명은 트루스 진실. 하은이 마우스를 클릭하려는 순간 하율이 언니의 손을 잡습니다. 두 자매의 눈이 마주칩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눈빛입니다. 언니, 이거 열면 되돌릴 수 없는 거지? 하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어차피 우린 잃을 것도 없어. 이게 우리의 마지막 동아줄이야. 하은이 더블 클릭을 합니다. 영상 파일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합니다. 흔들리는 화면 속 앳된 얼굴의 남자가 카메라를 보며 급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윤의 남편 강민준입니다. 이 영상을 누가 볼지 모르겠지만 만약 내가 사고를 당한다면 그건 사고가 아닙니다. 형수님, 최미란 이사가 나를 죽이려 합니다. 증거는 쌍둥이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습니다. 죽은 아빠가 19년의 시간을 건너 딸들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하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아빠, 하은이 주먹을 꽉 쥐며 모니터를 노려봅니다. 그녀의 눈빛이 매섭게 빛납니다. 찾았다. 최미란의 목줄. 여간방의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두 자매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집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거인을 쓰러뜨리기 위해 일어선 다윗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반격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서울 외곽의 허름한 여관방입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각, 하은의 손가락이 낡은 노트북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빠르게 움직입니다. 타닥, 타닥, 타닥. 적막한 방 안에 키보드 소리만이 신경질적으로 울려 퍼집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하율이 마른 침을 삼키며 초조하게 묻습니다. 언니, 아직이야? 벌써 3시간째야. 하은이 이마에 맺힌 땀을 소매로 훔쳐내며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거의 다 됐어. 할아버지가 걸어둔 암호, 생각보다 복잡해. 3중으로 꼬아놨어. 하지만 뚫을 수 있어. 엔터키를 강하게 누르는 소리가 탁 하고 납니다. 화면에 붉은색 잠금 표시가 녹색으로 바뀌며 액세스 그랜터드 접속 허용이라는 문구가 뜹니다. 됐다. 열렸어. 하은과 하율이 동시에 모니터 앞으로 머리를 들이밉니다. 수십 개의 엑셀 파일과 스캔 문서들이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최밀한 비자금 장부, 페이퍼 컴퍼니, 송금 내역, 차명 계좌 리스트. 하은이 파일 하나를 열어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세상에, 이 여자 회사 돈을 얼마나 빼돌린 거야? 단위가 조가 넘어가. 하율은 그 옆에서 아빠의 시계에서 나온 SD카드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습니다. 화면 속에는 19년 전 최미란이 청부업자와 통화하는 녹취록과 아빠 강민준의 마지막 영상 편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율이 주먹을 꽉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건 살인교사야. 횡령의 살인까지. 이걸로 끝장낼 수 있어. 하은이 노트북을 덮으며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납니다. 문제는 이걸 어떻게 터뜨리냐야. 우리가 그냥 인터넷에 올리면 저 여자는 또 조작이라고 우길 거야. 확실한 한 방이 필요해. 하율이 눈물을 닦아내며 어딘가로 전화를 겁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습니다. 김 실장입니다. 여보세요? 누굽니까? 하율이 숨을 고르고 차분하게 말합니다. 실장님, 저 하율이에요. 끊지 말고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아빠, 강민준 이사님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김 실장의 숨소리가 거칠어집니다. 그게 무슨 소립니까?
증거를 찾았어요. 아빠가 남긴 진짜 유언, 그리고 할아버지가 쓰러지기 전 남긴 진실이요. 지금 만나주세요. 1시간 뒤 한강 둔치 주차장입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두운 곳에 검은 세단 한 대가 비상등을 켜고 서 있습니다. 하은과 하율이 모자를 눌러쓰고 차에 올라탑니다. 운전석에 앉은 김 실장은 며칠 사이 부쩍 늙은 얼굴입니다. 하율이 말없이 노트북을 열어 아빠의 영상을 보여줍니다. 영상 속 강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김 기사. 아니, 이제 김 실장님이겠네요. 우리 형수님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 내가 잘못되면 우리 서윤이랑 아이들. 실장님이 좀 지켜주세요. 부탁합니다. 영상을 보는 김 실장의 어깨가 들썩이더니 핸들에 얼굴을 묻고 오열합니다. 이사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지켜드리지 못해서. 하은이 김 실장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합니다. 실장님, 울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내일 아침 9시가 임시 주주총회예요. 거기서 최미란이 회장 대행으로 선임되면 모든 게 끝나요. 김 실장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듭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하율이 병원 도면을 펼쳐 보입니다. 할아버지를 모셔와야 해요. 지금 할아버지는 아픈 게 아니에요. 최 이사가 약물로 재우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사실입니까? 네. 의료 기록을 해킹해 봤어요. 정상적인 치료제가 아니라 수면 유도제만 과다 투여되고 있어요. 우리가 들어가서 깨워야 해요. 실장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해요. 김 실장이 시동을 걸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갑시다. 제 목을 걸고서라도 회장님을 모시고 나오겠습니다. 동이 트기 전 대학병원 VIP 병동입니다. 청소 카트를 미는 청소부 복장의 여자 2명이 복도를 지나갑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하은과 하율입니다. VIP 병실 앞에는 최 이사가 심어놓은 사설 경호원들이 불침번을 서고 있습니다. 그때 복도 반대편에서 김 실장이 의료진과 실랑이를 벌이며 큰 소리를 냅니다. 내가 비서실장인데 왜 못 들어가? 회장님 결제 서류가 급하다고. 안 됩니다. 면회 사절입니다. 경호원들의 시선이 소란스러운 쪽으로 쏠린 틈을 타 하은이 재빨리 병실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하율은 문 밖에서 망을 보며 가슴을 졸입니다. 병실 안은 기계 소리만 들릴 뿐 고요합니다. 강 회장은 산소호흡기를 낀 채 창백한 얼굴로 잠들어 있습니다. 하은이 침대 옆으로 다가가 링거줄을 확인합니다. 미다졸람이라고 적힌 수액팩이 보입니다. 하은이 능숙한 손놀림으로 링거 밸브를 잠그고 주사 바늘을 뽑아버립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제발이요. 하은이 강 회장의 귀에 대고 속삭이며 손을 주무릅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 강 회장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립니다. 하는 신음소리와 함께 강 회장이 천천히 눈을 뜹니다. 몽롱한 눈동자가 초점을 찾으려 애씁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은이 마스크를 벗으며 눈물을 글썽입니다. 할아버지, 저 하은이에요. 알아보시겠어요? 강 회장이 힘겹게 손을 들어 하은의 볼을 만집니다. 하은아, 살아있었구나. 다행이다. 할아버지, 시간이 없어요. 최미란이 오늘 회장이 되려고 해요. 할아버지가 가서 막아주셔야 해요. 강 회장의 눈빛이 순간 변합니다. 병든 노인의 눈이 아닌 호랑이의 눈빛이 돌아옵니다. 강 회장이 산소호흡기를 거칠게 떼어내며 몸을 일으키려 합니다. 내 휠체어. 휠체어 가져와라. 감히 누가 내 자리를 넘봐. 오전 9시 대성그룹 본사 대강당입니다.
임시 주주총회장은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단상 중앙에는 최미란 이사가 화려한 흰색 정장을 입고 의기양양하게 서 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외칩니다. 그럼 최미란 이사를 대성그룹 회장 대행으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장내는 조용합니다. 최 이사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주주들을 둘러봅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쾅! 회의장 뒷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거대한 소음이 정적을 깹니다. 이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뒤쪽으로 쏠립니다. 서윤과 하은, 하율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옵니다. 비록 입고 있는 옷은 남루하지만 그 기세만큼은 누구보다 당당합니다. 최 이사가 마이크를 잡고 악을 씁니다. 저것들 뭐야? 보안 요원, 뭐하고 있어? 당장 끌어내. 경호원들이 달려들려는 찰나 하은이 품에서 노트북을 꺼내 엔터키를 누릅니다. 회의장 정면의 대형 스크린 화면이 지직거리더니 순식간에 바뀝니다. 최미란 비자금 장부라는 제목과 함께 수천억 원의 횡령 내역이 스크롤되어 올라갑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저게 뭐야? 비자금? 세상에 회사 돈을 저렇게 빼돌렸어? 최 이사가 사색이 되어 소리칩니다. 꺼. 당장 화면 꺼. 저거 다 조작이야.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고 바뀝니다. 이번에는 강민준의 마지막 모습과 최 이사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옵니다. 처리해. 브레이크 고장으로 위장해서 아주 깔끔하게. 최 이사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쩌렁쩌렁 울려 퍼집니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플래시를 터뜨립니다. 최 이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연탁을 잡고 휘청거립니다. 아니야. 내가 아니야. 이거 음모야. 하율이 단상 아래까지 걸어가 마이크 없이 큰 목소리로 외칩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 여자가 바로 남편을 죽이고 시아버지를 쓰러뜨린 범인입니다. 저런 범죄자에게 그룹을 맡기시겠습니까? 최 이사의 아들 민재가 하율에게 달려들며 주먹을 휘두릅니다. 이 미친년이 어디서 주둥이를 놀려. 민재의 주먹이 하율에게 닿기 직전 누군가가 민재의 팔을 낚아채 비틀어 버립니다. 김 실장입니다. 김 실장이 민재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큰 목소리로 외칩니다. 회장님 입장하십니다. 순간 회의장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흐릅니다. 열린 문 사이로 김 실장의 부하들이 도열하고 휠체어를 탄 강 회장이 천천히 들어옵니다. 환자복 위에 코트를 걸친 모습이지만 그 위압감은 태산과 같습니다. 강 회장의 등장에 주주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입니다. 단상 위에 있던 최 이사는 귀신이라도 본 듯 눈을 까뒤집고 뒷걸음질 칩니다. 아버님? 강 회장이 휠체어를 멈추고 최 이사를 노려보며 낮게 으르렁거립니다. 살아 돌아와서 유감이구나. 네가 팠던 무덤에 네가 들어가야겠어. 최 이사가 단상에서 뛰어내려와 강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립니다. 아버님, 오해세요. 저 아이들이 꾸민 짓이에요. 저는 억울해요. 강 회장이 지팡이로 최 이사의 손을 내리칩니다. 치워라. 더러운 손으로 내 몸에 손대지 마. 강 회장이 마이크를 넘겨받고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합니다. 본인은 오늘부로 최미란의 모든 직위를 해제한다. 또한 횡령 및 살인 교사 혐의로 즉시 경찰에 고발 조치한다. 때마침 사이렌 소리와 함께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회의장으로 들이닥칩니다. 경찰이 최 이사의 손목에 수갑을 채웁니다. 철컹. 최미란 씨, 당신을 강민준 씨 살해, 교사 및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의
관할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최 이사가 발악하며 소리칩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 줄 알아? 난 대성그룹 회장이야. 이건 무효라고. 경찰들에게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최 이사는 끝까지 서윤과 쌍둥이를 노려보며 저주를 퍼붓습니다. 민재 역시 보안 요원들에게 제압당해 끌려나갑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강 회장이 휠체어를 돌려 서윤과 쌍둥이를 바라봅니다. 강 회장이 떨리는 손을 내밀자 하은과 하율이 달려와 그 손을 잡습니다. 강 회장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흐릅니다. 고맙다. 너희가 이 늙은이를 그리고 회사를 살렸어. 서윤이 강 회장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엉엉 웁니다. 아버님, 정말 다행이에요. 기자들이 이 감동적인 장면을 놓치지 않고 셔터를 눌러댑니다. 하은과 하율이 서로를 마주보며 옅은 미소를 짓습니다. 그녀들의 눈빛이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우리가 이겼어. 진짜 가족의 힘으로. 회의장 창밖으로 밝은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며 길었던 어둠이 걷히고 있음을 알립니다. 경찰차의 붉은 경광등이 요란하게 돌아가며 대성그룹 본사 앞을 밝힙니다. 수갑을 찬 최미란이 형사들에게 양쪽 팔을 붙잡힌 채 끌려 나옵니다. 그녀의 머리는 산발이 되었고 화려했던 정장은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습니다. 최미란이 형사들을 뿌리치려 발버둥 치며 악을 씁니다. 이거 노란 말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남편이 누구고 시아버지가 누군데 감히 수갑을 채워. 형사가 최미란의 머리를 눌러 경찰차 뒷좌석에 태우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 남편 죽이라고 시킨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가서 조사나 잘 받으세요. 아니야. 그건 다 조작된 거야. 전현들이 꾸민 함정이라고. 최미란의 절규는 차 문이 닫히며 끊어집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눈은 분노와 공포로 뒤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경찰차가 떠나자 로비에 모여있던 직원들이 수군거립니다. 결국 저렇게 갈 줄 알았어. 욕심이 과하더니. 회장님 깨어나셔서 천만다행이지 뭐야. 며칠 뒤 TV 뉴스 화면에 앵커가 정중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보도해드렸던 쌍둥이 자매의 사기 의혹은 모두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사기꾼이 아니라 재벌가의 핏줄임을 입증하고 거대 비리를 파헤친 용감한 내부 고발자였습니다. 화면에는 하은과 하율이 경찰서에서 나오는 모습이 모자이크 없이 당당하게 비춰집니다. 인터넷 댓글창은 순식간에 찬양글로 도배가 됩니다. 가뚱이 찬양, 현대판 홍길동이다. 진짜 드라마보다 더하네. 쌍둥이가 다니던 고등학교 교장실입니다. 교감이 하은과 하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습니다. 하은아, 하율아, 내가 미쳤었나 보다. 눈이 멀어서 너희 같은 인재를 몰라보고. 제발 교육청에 선처 좀 부탁한다. 내 연금이 걸려 있어서 그래. 하은이 팔짱을 끼고 차가운 눈으로 교감을 내려다봅니다. 선생님, 저희한테 빌 게 아니라 전교생 앞에서 사과하세요. 그리고 부정하게 받은 뒷돈 다 토해내시고요. 하율이 옆에서 거들며 웃습니다. 법적으로는 업무 방해랑 명예훼손인 거 아시죠? 저희가 좀 바빠서 합의는 나중에 변호사 통해 이야기할게요. 교감은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후회합니다. 서윤을 해고했던 식당 주인도 가게 문을 닫고 야반도주했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정의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뀝니다. 차가운 바람이 물러가고 따스한 봄 기운이 대지를 감쌉니다. 벚꽃이 만개한 명문대학교 캠퍼스입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분홍색 꽃잎이 눈처럼 흩날립니다.
캠퍼스 벤치에 하얀 의사 가운을 입은 하은이 전공 서적을 베개 삼아 누워 있습니다. 그때 두꺼운 법전을 옆구리에 낀 하율이 다가와 하은의 코를 톡 칩니다. 언니, 여기서 자면 입 돌아가. 의대생이 그것도 몰라? 하은이 부스스 눈을 뜨며 기지개를 켭니다. 아, 피곤해 죽겠다. 해부학 실습 때문에 며칠 밤샜어. 넌 안 힘드냐? 법대 공부 장난 아니라며. 하율이 하은의 옆자리에 앉으며 샌드위치를 건넵니다. 힘들지. 판례 외우느라 머리에 쥐가 날 것 같아. 그래도 옛날 생각하면 이건 천국이야. 사채업자 쫓아올 걱정 없지. 밥 굶을 걱정 없지. 하은이 샌드위치를 크게 한 입 베어 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 그때는 라면 하나로 셋이 나눠 먹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비싼 샌드위치도 막 먹고. 출세했다, 우리. 두 자매는 흩날리는 벚꽃을 바라보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립니다. 지나가던 남학생들이 눈부신 미모의 자매를 힐끔거리며 지나갑니다. 같은 시각 도심의 한 세련된 빌딩입니다. 재단법인 민준장학재단이라는 현판이 햇살을 받아 반짝입니다. 이사장실에서 서윤이 서류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세련된 정장을 입고 안경을 쓴 서윤의 모습에서 더 이상 식당 종업원의 주눅든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비서가 들어와 공손하게 말합니다. 이사장님, 다음 일정은 보육원 후원 물품 전달식입니다. 차량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서윤이 안경을 고쳤으며 환하게 미소 짓습니다. 네, 알겠어요. 이번에는 학용품 말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도 좀 더 챙기라고 했죠? 네,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서윤이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당신 이름으로 아이들 돕는 거. 당신도 기뻐할 거야. 주말 오후 서울 근교의 한적한 전원주택입니다. 넓은 마당 한쪽 텃밭에서 밀짚 모자를 쓴 강 회장이 호미질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총수의 카리스마는 벗어던지고 영락없는 시골 할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강 회장이 흙 묻은 손으로 땀을 닦으며 상추를 뜯습니다. 요놈들 아주 실하게 자랐네. 우리 강아지들 오면 고기 싸먹여야지. 김 실장이 마당 한쪽에서 호스로 물을 뿌리며 웃습니다. 회장님, 허리 조심하십시오.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흙 만지는 게 최고의 보약이야. 회사에 앉아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100배는 낫지. 그때 대문 밖에서 경적 소리가 들립니다. 빵빵. 하은과 하율, 그리고 서윤이 차에서 내리며 손을 흔듭니다. 할아버지, 저희 왔어요. 강 회장이 하던 일을 멈추고 텃밭에서 뛰어나가듯 마중을 나갑니다. 뭐냐? 내 새끼들 왔구나. 하율이 달려가 강 회장의 목을 끌어안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그럼 펄펄 날아다닌다. 어서 들어오너라. 내가 삼겹살 아주 좋은 걸로 준비해놨다. 마당 평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이 고기를 굽습니다. 지글지글 고기 익는 소리와 함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갑니다. 강 회장이 쌈을 크게 싸서 하은의 입에 넣어줍니다. 자, 의사 선생님 많이 먹어라. 사람 살리려면 체력이 국력이다. 하은이 볼이 미어지라 받아먹으며 엄지를 치켜 세웁니다. 진짜 맛있어요. 할아버지가 키운 상추라 그런가 봐요. 서윤이 강 회장의 빈잔에 물을 채워드리며 말합니다. 아버님, 다음 주가 그이 기일인 거 아시죠? 이번에는 다 같이 가요. 강 회장의 표정이 잠시 애틋해집니다. 그래야지. 이번에는 가서 자랑할 게 아주 많겠구나. 며칠 후 다시 찾은 추모 공원입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곳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묘비 주변에는 잡초 하나 없이 깨끗하고 가족들이 심어놓은 꽃들이 알록달록 만발해 있습니다. 하은이 의대 합격증을, 하율이 법대 장학생 증서를 묘비 앞에 나란히 올려놓습니다. 하은이 묘비를 쓰다듬으며 밝게 말합니다. 아빠 나왔어. 약속대로 전교 1등하고 의대 갔어. 나중에 훌륭한 의사 돼서 아픈 사람들 많이 고쳐줄게. 할아버지처럼 심장 아픈 사람 없게 할 거야. 하율도 묘비 옆에 앉아 제잘거립니다. 아빠 나는 법대 갔어. 나중에 검사 돼서 나쁜 사람들 혼내줄 거야. 최 이사 같은 사람들 다시는 못 나오게 법을 아주 달달 외우고 있어. 아빠가 남겨준 시계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 진짜 고마워. 서윤이 준비해온 음식들을 차려놓고 술 한 잔을 올립니다. 그녀의 눈가는 촉촉하지만 입가에는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습니다. 서윤이 묘비를 향해 속삭입니다. 여보, 당신 보고 있지? 우리 아이들 이렇게 훌륭하게 컸어. 당신 닮아서 똑똑하고 나 닮아서 생활력도 강해. 이제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어. 아버님은 내가 친아버지처럼 잘 모실게. 강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묘비 앞에 섭니다. 그는 아들의 사진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건넵니다. 민준아, 애비 왔다. 네가 못다한 사랑, 내가 남은 생동안 이 아이들에게 다 주마. 그러니 위에서 지켜봐다오. 다시 만나는 날 부끄럽지 않은 애비가 되어 있으마. 강 회장이 눈물을 훔치자 서윤이 다가와 손수건을 건넵니다. 지나가던 등산객이 이들을 보고 멈춰섭니다. 하율이 등산객에게 스마트폰을 건네며 부탁합니다. 저기요, 죄송한데 저희 가족 사진 한 장만 찍어주실 수 있으세요? 등산객이 흔쾌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요. 보기 좋네요. 자, 섭니다. 웃으세요. 묘비 옆으로 네 사람이 나란히 섭니다. 가운데 강 회장이 앉고 양옆에 하은과 하율이, 그리고 뒤에 서윤이 섭니다. 어두운 그늘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환한 얼굴들입니다. 하은이 하율의 허리를 꼬집으며 장난을 칩니다. 야, 예쁜 척하지 마. 언니나 눈 크게 뜨지 마.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김치. 김치. 찰칵. 셔터 소리와 함께 네 사람의 웃음소리가 파란 하늘로 퍼져나갑니다. 바람이 불어오자 벚꽃잎들이 축복처럼 그들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립니다. 화면이 바뀌어 전원주택 거실입니다. 가장 잘 보이는 벽면 한가운데 방금 찍은 가족 사진이 커다란 액자에 담겨 걸려 있습니다. 사진 속 네 사람은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웃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서서히 뒤로 빠지며 거실 창밖을 비춥니다. 창밖에는 비가 그친 뒤 맑게 갠 푸른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고난의 겨울을 지나 드디어 그들에게 진정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묘소 앞에서의 눈물이 이제는 흩날리는 벚꽃 아래 환한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타인을 짓밟으려 했던 오만은 처참히 무너졌고 서로를 지키려던 간절한 가족에는 결국 승리했습니다. 19년 전 아빠가 남긴 낡은 시계 속 사랑과 뒤늦게나마 손녀들을 지키려던 할아버지의 결단이 만나 만들어낸 기적 같은 해피엔딩이었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나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거센 비가 그치고 나면 반드시 눈부신 햇살이 비칠 거라는 사실을요. 벼랑 끝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의 손을 잡았던 서윤 씨 가족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머지않아 따뜻한 봄날이 찾아올 거라 믿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통쾌하고 따뜻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